초대돼서 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제 사진보다도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바깥 풍경을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저는 그동안 제가 사진가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산업 사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했던 것은 이 산업 사진을 작업했던 것이 지금 이제 약 한 2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은 아까 이임주 교수님께서 17살 그런데 18살입니다. 18살 때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울산 인구가 약 한 30만 정도인가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제가 울산의 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됐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보람찬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74년도에 이렇게 왔을 때 현대중공업이 이제 준공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왔을 때 벌써 이 건축물과 이 건축물은 벌써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작업했던 곳이 이쪽이 지금 보이는 쪽은 대조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소조립인데 이쪽이 지금 소조립인데 소조립에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조립의 작업들은 이제 처음부터 철판을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블록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그런 쇳덩이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무겁고 전부 이걸 거의 큰 게 아주 큰 철판들은 크레인으로 날라주는데 그 외에는 거의 보통 이렇게 이제 들고 오고 2사람 내지 3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아마 여기 보면 잠깐 보면 좀 적은 블록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블록들을 1차로 이제 제작을 하면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다시 대조력에서 몸집을 키워서 이 야적장에 나와서 이제 이 야대에 나와서 다시 키워서 마지막 도크로 가서 이제 조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제가 좀 시골에서 정말 농사만 짓다가 이 현대중공업에 오니까 과연 이 철판이 어떻게 해서 물이 뜰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쪽이 바로 아까 말한 소조립이니까 이 철판들이 과연 어디에 붙는가도 모르겠고 굉장히 이렇게 참 생소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반쯤 돼서 이제 선박에 한번 올라가 봤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일 처음에 아마 이탈리아 무슨 선사에 유조선을 26만 톤짜리 유조선 6대를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조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조선들이 실질적으로 멀리서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까이 가서 계단에 올라가는 순간 엄청난 그런 크다는 걸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과연 배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가 막 하여튼 2달 반이 지나고 있었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엔진룸 쪽이나 이런 쪽은 그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보통 배 외관만 봤기 때문에 배가 과연 저 안에 거의 뻥 뚫려 있지 않나,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던 어떤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런 그 소조립에서 나온 블록들이 아까 다시 대조립에 가서 이제 그 제작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겠죠. 지금 이 작업들은 이제 그 다시 그 야드에서 자꾸 이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왜 그 산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진가가 됐느냐? 이 얘기가 오늘 그 저의 어떤 그 살아온 삶과 이렇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이런 과정들인데, 제가 이거 산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그 늦게 40대 중반에 이제 그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는 도중에 과연 대학을 무슨 학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관심이 이제 뭐 별로 없었어요. 이제 가라고 해서 그 학원에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연 무슨 과를 가면 가장 좋을까 생각했던 게 그게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동아리에서 한 뭐 2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진이 제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을 가서 제가 밥을 먹고 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40대 중반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뭐 좋은 과를 선택해서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삶에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를 찾았던 게 결국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고, 이제 결국은 뭐 늘 사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그 익숙한 것에 가장 이렇게 그 눈이 먼저 가고, 다시 그곳에서 또 다른 거를 아마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일 처음 사진을 촬영하러 나갔던 곳이 그 부곡동이었습니다. 부곡동이 막 그때 그 철거되고 하는 92년도에 철거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거 과정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다가 자연히 제가 그 이제 9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때까지는 주로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철거죠. 그 온산이라든가 뭐 성내, 이진, 뭐 그런 쪽으로, 물론 이진은 늦게 이렇게 그 철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말씀하신 그 용년도 많이 왔었고요. 작업들. 그런 철거 지역에 그 주민들이라든가 그 뭐 마을 분교라든가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그 마을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거기에 산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내가 예전에 이런 곳을 이런 그 건축물을 내가 이렇게 세우는데 참여했구나 해서 그 작업을 쫓아가게 된 게, 제가 지난날 갔던 그 궤적을 쫓아가게 된 게 이 산업사진가가 된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물론 뭐 이런 작업들은 이제 이런 사진들은 이제 그 마지막 블록, 그 일반 그 블록들을 제작해 놓고 다시 이제 그 블록 위에 그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작업들을 다시 끼워 맞추고 하는 그런 그 파이프라인이죠. 네. 물론 기계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버리면 그 속에는 거의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미리 이제 그 탑재할 것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들이겠죠. 이제 파이프들이 이렇게 제작되는 과정들이고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과연 그 초기에는 과연 이게 어디 붙는지 자체를 몰랐어요. 과연 늘 그렇게 궁금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늘 그런 장소라든가 뭐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작업도 하고 또 이제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지만 요 사진은 한 몇 주 전인가 그 요트를 타고 가면서 했던 작업들인데 이제 아마 좀 울산 가까운 근교 에서 선박 블록들을 가져와서 이제 독구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도중이겠죠. 네, 블록 작업들요. 제가 초기에 99년, 2000년대 이럴 때 작업할 때는 이런 탱크라든가 이런 건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 배 만드는 그런 기술도 이렇게 향상되면서 아마 LNG선도 많이 이렇게 수주가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초기에 제가 74년도죠. 74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뭐 유조선이나 화물선으로부터 아마 시작해서 지금은 LNG선까지 아마 뭐 시추선에서 LNG선까지 이렇게 정말 고급 부가가치 선박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는 바로 곧 좀 이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선박에 탑재되겠죠. 네. 제가 아까 현대중공업에만 사실 근무한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에는 몇 년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건설 현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울산의 쌍용정유, 지금의 SO일이죠. SO일이라든가 뭐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정유공장 같은 곳에서 이제 현장 건설에 이제 배관 용접사로 이렇게 많이 다녀 있었어요. 이제 물론 배관 용접을 하게 된 경우도 그게 돈을 제일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배관 용접을 배우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배관 용접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주 그 부위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하면은 야, 이 정말 예술이다 이런 소리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술이라는 말을 뭐 듣기도 하고 간혹 쓰기도 했지만 과연 이게 뭐가 예술인가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0년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제가 그런 전문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과연 이게 지난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사진이라든가 그런 데 아마 더 천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건 이제 선박의 독구장에서 탑재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죠. 이제 이 데카스. 제가 사실 뭐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가 부탁을 받아서 제가 사진 작업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좋아서 끊임없이 이 사진을 했던 거지 정말 뭐 그게 어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그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럼 왜 사진을 했느냐와 그 사진을 제가 사진으로 발을 디디게 된 과정과 같이 지금도 이 작업만 하고 있지만 그냥 무한히 좋습니다. 제 작업에서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제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이영준 교수님이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한국에는 이런 산업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어떤 비평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이 전혀 정말 뭐 없습니다. 물론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하실 거예요. 기계 비평가로. 정말 이영 교수님께서 이 많은 부분들을 저희 컨트롤해 주셨어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사진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조언을 해 주신 분이에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야간 사진을 많이 작업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4호 그 필름 명암판을 그 판을 가지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3년도에 이제 작업을 바꾸면서 그 카메라를 디지털로 바꾸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마 그런 그 작업들을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농도나 이런 색을 맞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렵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못했고. 현대 중공업의 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그 76년도 쯤 뭐 이럴 때는 배가 뭐 정말 그 불과 며칠 만에 한 대씩 배를 만들어낼 만큼의 그 당시에는 수주가 많았던가 봐요. 이렇게 아주 큰 배는 아니지만 정말 이 배 만드는 어떤 그 기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향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이런 배들은 그 가스선이고요. 물론 크게 된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그 일단 배가 그 도크나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바깥으로 이제 배 바깥으로 나와서 또 다른 어떤 배를 만드는 곳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있죠. 재밌는 게 지금 요 배가 아까 저기 묶여있던 노란색의 에다 폴티스인 것 같아요. 한 5년 전쯤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이 배들은 싹 다 이제 나가서 인도가 됐는데 저거 하나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아마 저 사진을 찍으실 때만 해도 저게 아직까지 도크 남아있을 거라고 상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배가 여기서 만들어진 것으로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뭐 그렇게 늘 그곳에 있길래 물론 그 사진도 제가 작업을 많이 몇 장 뭐 찍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제 요 사진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이 배를 탔을 때 그런 배를 뭡니까 요트를 탔을 때 작업했던 사진입니다. 육지에서 바라봤던 어떤 산업의 시설과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다가 이렇게 인간의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옮기는데 편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CMA, CGM 이 배의 어떤 배를 볼 때 굉장히 저는 또 가슴 뛰는 일이 제가 2013년도에 부산항에서 싱가포르까지 16일간 일정을 정말 이영주 교수님 덕분으로 같이 배를 타고 각 항구를 돌면서 이렇게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배를 건조하는데 참여를 했지만 실제 그 배가 운용되는 것에서는 제가 전혀 그렇게 타보거나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만든 배입니까? 11년도 만든 배입니까? 하여튼 그 한국에서 만든 배를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를 타고 저희들이 이제 16개월 일정을 한번 해봤던 거죠. 물론 기계룸과 뭐 엔진룸까지 다 이렇게 사사시 돌면서 이 거대한 기계가 이렇게 바다를 유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뿌듯했었어요. 네, 현대 미포조선의 한 풍경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탱크들이 이렇게 이제 탑재되고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씌워지니까 사실 이 안의 모습들은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 거겠죠.
이 배들은 이제 거의 그 완료가 돼서 다시 이제 그 물을 채워, 지금 현재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다시 나가서 아까 같이 그 옆에 선착해서 다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가 봐요. 보시다시피 그 제 작업들은 좀 그 워낙 이 높이가 있으니까 좀 상당히 이렇게 높은 곳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진들도 거의 한 뭐 그 15, 16층 가까이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들인데 워낙 크기도 하고 사실 지금까지 제 사진을 보셨을 때 아마 그 일반적인 그 자연의 모습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무라든가 뭐 하늘의 구름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그 풍경을 작업하기 위해서 정말 그 울산에 그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다 이렇게 들어가 봤었어요. 정말 그 고압선 철탑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작업하기 위해서. 철탑까지도 가봤고 하수도에도 들어가 봤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그 꾸준히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늘 즐겁고 고맙고 또 울산에 있어도 행복하지만 제가 작업을 하는 것은 늘 이렇게 그 뭐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때문에 늘 가슴 사실 조아리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정말 뭐 그 제가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도 작업을 좀 정말 좀 해주기를 바라가지고 제가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 배는 지난번 그 선박 탔을 때 어떤 그 요트 탔을 때의 사진인데 저는 정말 이 사진을 보고 큰 소가 어미소가 또 새끼 송아지를 이렇게 옆에 데리고 다니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게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이런 어떤 풍경을 만들어 줬을까. 정말 그 좀 재밌고 아마 이랬었어요. 말씀하신 그 울산에 이게 저는 사실은 그 이 사진은 그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한국 뭡니까 항만에 계신 관계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원유를 싣고 와서 여기서 들어가는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예전에 이제 그 바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싣고 나가는 곳이었네요. 뭐 많은 정보를 그 들려주게 듣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아까 역시 이런 사진들 아까 뭐 지나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다만 이런 풍경을 이렇게 그 오늘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보게 됐다는 것은 뭐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아까도 보셨죠? 그 쌍용 S51 쪽이죠. 교수님 이런 데는 몇만 TU가 되는 건가요? 보통? 저기 17,000 TU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17,000개 실는. LNG를 연료로 해서 쓰는 데 있는데 새로운 그 선박 기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데로서 아까 저쪽에 있었죠. 근데 사실 이거 뭐 우리가 싱가포르에서도 그 13,000톤짜리 13만 TU였지만 이 배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때 그 배만 해도
이 글자 하나만 해도 정말 한 5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글씨였습니다. 지금 제 작업 역시도 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언제까지 이런 그 울산의 풍경을 산업 풍경이 있을까? 저는 늘 이렇게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마음을 조아립니다. 지난날 제가 벌써 작업했던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진은 그 2000년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작업을 했던 지금 바로 이제 이쪽에 보였던 현대 해양 쪽에 있었던 그 굉장히 큰 해양 플랜트 블록이죠. 아마 지금은 현대 해양 쪽에 그 플랜트 이 작업들이 거의 없는데 아마 2010년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두 해양 플랜트 작업들입니다. 아까 항만 관계자분이 어떤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선박에 아까 기름을 싣고 나가거나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기름을 실었다가 다시 예를 들어 다른 기름도 싣고 그렇게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유종으로만 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케미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차에다 한번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다른 화종을 실을 때는 거의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소로 이렇게 한번 안에 내벽을 싹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다 불어내고 안에 클리닝을 다 한 다음에 다른 제품들을 넣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이것들이 뭐지 쓰는 건지도 저도 모르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제품이었는데 이게 현대 해양 쪽에서 작업했었는데 저는 원통 속에 들어서 저게 아마 잠수함 아니에요? 아니요, 잠수함은 아니고요. 국회 같은 유전 지역에 끌고 가가지고 바닷속에 가라앉혀서 원유 채굴할 때 쓰는 원통형 재킷인 것 같아요. 재킷이 이렇게 사다리 같은 철 구조물로 된 재킷도 있고 보니까 이 원통형 구조물을 바다 깊이 가라앉아가지고 바다 해수면 위를 연결해주는 자켓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조춘만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김수 팀장님께서 오른쪽에 현대자동차하고 왼쪽에 고낭이지 않습니까?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는 전격은 울산 방안진 전망대입니다. 방안진 전망대가 아니고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여기 전망대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던데. 예, 거기. 화암추 등대. 그쪽에서 늘 작업도 간혹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풍경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해양 블록들이 거의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시추선도 좀 크기가 적고 주로 이 다리가 보통 4개짜리가 많이 또 작업하던데 요즘은 또 6개짜리로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작업들도 많이 이렇게 했었고요.
사실 제가 그 사진 작업을 하러 갈 때 거의 99.9%면 저 혼자 갑니다. 밤이고 낮이고 혼자 다녔는데 이 사진을 작업할 때는 제가 제 집사람을 데려갔어요. 이 작업이 아까 말한 그 현대 해양 쪽에 있었는데 바로 길가라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그 2003년도 자기가 이랬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일요일 날 뭐 제 집사람을 태우고 이제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 회사도 놀고 하니까 일요일 날 그 4차선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4호 대형 카메라를 들고 작업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에러를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많은 석유 시추소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배가 다양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어떤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아마 이게 이제 이것도 2013, 4년에 아마 이 작업됐던 그 선박인데 이 배의 어떤 높이가 162m에다 아마 이 전체 그 면적이 약간 3,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건물이었어요. 큰 그 바닥이 그렇게 큰 배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작업하기 위해서 그 12층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그 물탱크 위에서까지 가서 아마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진을 한 장 만들었었는데 이 배가 나갈 때, 이 시추선이 나갈 때 이제 촬영을 마지막 떠난다고 사실 아쉬워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3일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만 이렇게 산업에 관심이 있어 찍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사진은.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제 그 울산 그 법원 접견실에 또 있고 지금 전국 전 세계 10개국에 순회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리고 울산을 대표하는 사진이다 해서 아마 그쪽에서 요청하신 것 같아요. 울산 법원에서. 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그 제가 사진을 뭐 사진가로 이렇게 산업 사진가로 거듭나게 된 것은 뭐 저의 어떤 끊임없이 좋아했던 과정들, 그 사진이 너무 좋고 산업 사진이 너무 좋아서 했던 거고 거기에 또 붙여서 뭐 이영준 교수님의 어떤 그 아주 디테일 부분까지 이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오늘날에 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을 해서 죄송하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